손흥민이 미친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상대팀은 당황해 손흥민의 플레이를 막지 못했다. 허둥지둥 직접 손흥민의 플레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울로 모든 것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은 나이가 들면서 드리블 실력이 더 느는 것 같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톱에서 많은 경험치를 누적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과거와 달리 좌측 윙 포워드 역할을 맡을 때 하지 않던 놀라운 플레이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이런 면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경기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3일 오전 5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2024-25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페이즈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9위였고 레인저스 역시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이었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8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만약 이 경기에서 진다면 포스테코글루가 경질될 것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주전 선수들의 햄스트링을 모두 터뜨리면서 선수단을 제대로 운영 못하는 초보 감독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스테코글루는 최근 7경기에서 1승 2무 4패를 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11위, 유로파 리그에서는 9위를 하고 있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의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영국 현지 매체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는 듯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 즉 토트넘 최고의 에이스자 주장인 손흥민 원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베르너, 우측의 존슨, 공격형 미드필더의 메디슨,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비수마, 벤탄쿠르, 좌우 풀백을 내세웠는데요. 이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원톱으로 출전한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다시 골 감각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스스로 슬로우 스타터라고 했는데 이제 시즌이 반을 지났으니 골 폭죽을 슬슬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또 다른 팬들 역시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후반부에 갈수록 더 나은 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첼시전에서 골을 기록했으니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연속골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홈팀 레인저스는 토트넘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홈의 이점을 살려나갔습니다. 토트넘은 앞선 경기에서 너무 체력적으로 힘을 뺀 나머지 특유의 전방 압박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맥없이 레인저스의 압박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아 많은 팬들이 경기 전 가진 기대감을 무색해 만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계속된 패스미스로 인해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고 이것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한 주에 1억씩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냐, 저런 쓰레기들은 모두 방출해 버려야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자 토트넘을 구하는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다. 근방에서 패스를 연결받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레인저스 수비진을 흔들었고 상대 수비는 손흥민을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파울로 끄는 공이 흘러 결국 베르너에게 연결되고 베르너는 이것을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대를 겨냥했지만 그대로 빗나가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자마자 저런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모든 전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팬들의 염원을 알기라도 하듯 베르너는 전반 10분경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다가 손흥민에게 짧은 컷백을 내주고 이것을 손흥민이 방향을 돌려놓았지만 상대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골키퍼 품 안으로 공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0점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좌우 윙어들이 패스 능력이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과연 손흥민에게 패스가 제대로 연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14분경 중앙에서 공을 끊어낸 것이 존슨에게 연결되면서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지만 볼 컨트롤이 길어 상대 수비수의 블록에 걸려 결정적 찬스가 무산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볼은 쪽으로 손흥민이 완전히 돌아나가면서 노마크로 놓이는데 손흥민에게 줬다면 결정적 찬스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상대 수비수에게 끊긴 공은 결국 메디슨에게 연결되고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결국 골대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몇몇 팬들은 논스톱으로 차야 하는데 이것을 잡아놓고 차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어서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된 건지라고 말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 슈팅 감각에서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아예 견줄 수가 없는 수준이다. 처참한 경기력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전반 23분경 손흥민은 또다시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팀의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데요. 손흥민이 왼쪽에서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 존슨에게 연결했지만 이것이 상대 수비에게 끊기며 슛찬스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존슨이 공을 소유할 의욕 자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상대 수비와 1대1이면 그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는 훈련을 수없이 했을 텐데 저런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를 하지 못하니 손흥민이 수십 번을 떠먹여줘도 겨우 선방밖에 넣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후 후반전에 접어들자 레인저스는 체력적으로 지친 토트넘을 밀어붙여 선제골을 얻어냈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손흥민은 결정적 찬스를 만들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53분경 중앙으로 들어오는 결정적 찬스를 존슨이 노마크로 놓이도록 상대 수비수를 끌고 앞으로 나갔지만 존슨은 또다시 오른발 홈런 슛으로 날려버려 많은 팬들을 격분케 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루는 존슨을 빼고 이어 벤탄쿠르와 비수마를 뺀 뒤 사르와 베리바를 넣은 후 결국 솔랑케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로 이동하면서 팀 전체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후반 교체로 들어온 클루셉스키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많은 축구 팬들은 역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후반전의 선수들을 확실하게 진두지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다 이긴 경기라고 생각했던 레인저스 홈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모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후반 89분경 왼쪽에서 미친 킬패스를 찔러주고 이것이 기점이 되면서 중앙에 있는 솔랑케에게 완벽한 헤딩 찬스로 연결되었지만 솔랑케가 이것을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1대1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승점 1점만을 획득. 즉 리그 페이지 9위를 그대로 유지해 많은 팬들을 아쉽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전후반 풀타임을 뛰면서 많은 찬스를 연결하고 공간을 만들어 주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결국 동점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찬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동료와 손흥민이 연결해 준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있었다면 이 경기는 최소 선방을 터뜨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